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이번 주 5타석 5안타를 기록하고 있는 김세희입니다. 오늘 영상에선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상당히 민감한 이슈, 이 바로 코인베이스의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인데요. 이로 인해서 코인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약간 하락은 하였지만 그렇게 큰 타격을 줄 만큼 큰 악재는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어째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그 이유에 대해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예정인데, 자, 그 전에 어제 저희가 함께 나눴던 이더리움 영상의 하락 관점, 이번에도 정확하게 100% 정확하게 적중을 했습니다. 자, 지난 영상 짧게 한번 같이 리마인드하고 넘어가시면, 자, 하락 시나리오 1차지니까 이 상승 채널의 하단선 부근 2,495달러 부근에서 1차 진입 안내를 드렸었죠. 자, 그리고 바로 다음 목표가 이 초록색 점선 2,572달러 부근에서 전량 익절하시라고 안내를 드렸지만, 조금 더 욕심이 나시는 분들은 이곳에서 50%를 먼저 익절하신 후에 추후에 상승세가 이어진다고 하면은 이 저항 라인에서 전량 익절하셔도 된다라고 안내를 드렸는데요. 자, 차트와 함께 확인하시면 강한 상승세와 함께 1차 목표가까지 안정적으로 상승을 이뤄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후에 2차 진입가까지는 상승세가 받쳐주지 않았고, 제가 이에 대해서는 실시간 소통방에서 바로 안내를 드려서 2,600달러 부근에서 전량 익절 도와드렸습니다. 자, 우선 수익 보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면서 다들 수익 인증 댓글 인사이트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차트가 저희 예측대로 흘러가주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단타 거래에서는 실시간 차트 현황에 따라 유연하게 목표가나 진입가를 변경해줘야 될 일들이 좀 잦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게끔 실시간 소통방 오픈한 거니까요. 이 실시간 소통방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선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상당히 민감한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코인베이스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인데, 여러분들 이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이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신뢰를 건드리는 뉴스였죠. 따라서 이 코인베이스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로 인하여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리플, 도지코인 등 여러 코인들의 가격이 한 번에 하락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고객 정보 유출 사태가 왜 일어났냐? 이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콜센터 직원의 내부 유출로 인해서, 자, 그러니까 이 콜센터 직원이 고객들의 정보를 해커에게 넘긴 이런 중대한 사항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해커들은 고객들의 이름, 생년월일, 사회보장 번호 일부 등 이 정보들을 악용하여 사회공학적 해킹을 시도했고, 실제 자산 피해도 일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여파로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하루 만에 1.2%를 급락하게 되었고, 이더리움 및 다른 코인들의 가격 역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태로 이더리움 3%가량 하락세를 타고 있지만, 이것은 여러분들 이더리움의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현재 이더리움 자체 기술력에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고, 네트워크가 해킹을 당한 것도 아니었고, 전혀 이더리움의 문제는 없지만 지금의 하락은 즉 감정적인 반응, 이 플랫폼 리스크, 그리고 전체 시장 심리의 흔들림의 결과일 뿐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빠른 이해를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러분들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표 3사 통신사 중 SK에서 고객 정보 유출, 그러니까 그 해킹 사태가 크게 발생을 했었죠. 이거에 빗대어 유출은 SK에서 일어났지만 그로 인해 LG U+, KT 등의 주가가 동시에 함께 하락세를 겪게 된 것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현 상황을 생각해 주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빨리 되시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더리움은 피해자이자 그냥 함께 흔들린 자산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지금의 단기 조정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왜냐? 이더리움은 최근까지도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얼마 전에 한 팩트라 업그레이드로 인해 기술적인 부분도 여전히 탄탄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테이킹 기반의 포스 안정화, ETF 이슈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 장기 보유의 시그널이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나온 외부 이슈성 하락은 가격은 눌리게 되지만 이더리움 코인의 가치가 훼손되었다, 이렇게는 볼 수 없는 그런 하락세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단기적인 전략 역시 현재 약하락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락장 대응 전략, 이 부분을 중점을 두고 제가 전략에 대해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자, 그 전에 이런 외부적인 이슈는 이더리움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았다라고 제가 확신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오늘자 비트코인 도미넌스 확인해 보시면 오늘 고객 정보 유출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시장에는 끊임없이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 ETF 트래커를 확인해 보시면은 현재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업들과 고래들은 끊임없이 이더리움에 자금을 쏟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차트를 왜 주목해야 되냐? 잠시 비트코인으로 넘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이 높게 솟은 장대 캔들들인데요. 이날의 날짜를 확인해 보시면 2024년 11월 18일 그리고 2025년 4월 21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두 날짜 잘 기억해 두시고 비트코인 차트로 넘어가서 보시면, 자, 현재 제 마우스가 올라가 있는 부분이 2025년 4월 21일인데요.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시면 4월 21일 9시 이후 가격이 어떻게 되었죠? 크게 상승을 하였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ETF 자금이 크게 흘러들어왔다라고 한다면 며칠 안으로 그 코인의 가격이 크게 오른다. 저희는 그 차트를 보고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현재 쏟아져 나오는 기사들만 보더라도 이더리움 코인에 끊임없이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이 현물 ETF만 승인이 난다면 이더리움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 차트처럼 앞으로 이 ETF 자금이 몰려 들어오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하락,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하락은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제가 오늘 이 하락장을 완벽하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며 이제 본격적으로 전략을 다루기 앞서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차트 상황 5월 11일, 12일 고점이자 최근 전고점을 기록하고 있는 2,600달러 부근에서 현재 저항을 맞고 내려오면서 4시간봉 차트, 자, 4시간봉 기준으로 더블탑 패턴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RSI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가격의 고점은 상승했지만 RSI의 고점은 하락한 하락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이 추세가 강하다면 RSI와 패턴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 이 채널의 하단선이자 패턴의 넥라인이 되어주고 있는 이 하단 부분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고점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하단에서 지지를 받는지 아니면 지지를 받지 못하고 하락하게 되는지, 이 넥라인에 대한 돌파 여부와 돌파한다면 하락세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를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현재 이 코인베이스의 정보 유출로 인하여 이더리움 역시도 그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하락세가 조금 더 강하게 작용할 수는 있다. 요 정도는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코인베이스의 정보 유출 사건, 이거는 외부적인 요인이고 그냥 이더리움이 현재 단기적인 피해를 보고 있을 뿐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하락세가 강하게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아까 오늘자 비트코인 도미넌스만 보더라도 이더리움 시장에는 지속적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1시간봉으로 넘어와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은 무엇인가? 약하락장을 완벽하게 타파할 수 있는 방법, 상승 시나리오부터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 시나리오. 현재 가격이 저항을 맞고 있는 이 초록 색깔 점선 부근, 이 부분을 상향 돌파해 준다면 그때 이 상승 시나리오 진입하실 준비를 시작해 주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진입을 어디서 해야 되냐? 이 초록색 점선 부근을 상향 돌파한 이후 현재 이 하얀색 점선 부근으로 표시해둔 2600달러 부근, 자, 그러니까 여기가 전고점 부근인데 이 부근까지 돌파하여 2600달러 부근에서 지지를 확인했을 때 그때 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표가는 어디로 설정해야 될까요? 목표가는 바로 위에 보이는 이 상승 채널의 중단선 2644달러 부근에서 전량 익절해 주시면 되는데, 그런데 만약 저였다면 솔직히 이만큼 먹기 조금 아쉽잖아요. 저는 그리고 이 가격이 탄탄한 상승 채널을 타고 올라갈 때는 조금 더 공격적인 매매를 추구하는 편이라, 만약 저처럼 나는 조금 더 공격적인 매매로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이 중단선 부근에서 50% 절반만 익절해 주신 후에 이 전고점 부근인 2688달러 부근에서 전량 익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단기적인 상승 시나리오였고요. 이더리움이 대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전고점 부근인 2688달러 부근을 강하게 상향 돌파해 준다면, 그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2735달러에서 2786달러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그리고 현재 여기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근 2월 24일에 찍었던 최고점 부근인데요. 이 안에서 크게 가격이 저항을 받지 않고 2월달 최고점 부근까지 도달하여 이곳까지 상향 돌파해 준다. 만약 이런 시나리오로 올라가게 된다면 제일 상단에 있는 저항 구간의 하단선 2920원 부근까지도 무리 없이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는 우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단기적인 상승 시나리오를 먼저 해결한 후에 그 후에 지켜봐야 될 내용들이고, 제가 여러분들이 메모하시기 편하도록 이 텍스트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상승 시나리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 우선 이 상승 시나리오를 진입하기 위해선 이 초록 색깔 점선 부근을 먼저 상향 돌파해 주어야 하고, 현재 전고점인 2600달러 부근까지 상향 돌파하였을 때 그때 저희는 이 상승 시나리오 진입 준비를 시작하면 되는데, 따라서 진입가 이 전고점 부근인 2600달러를 돌파한 이후 이곳에서 지지까지 꼭 확인해 주시고 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표가는 현재 이 채널의 중단선인 2644달러 구간에서 전량 익절해 주셔도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보수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께 조금 추천드리고요. 나는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중단선 부근 2644달러 구간에서 1차, 그러니까 50%만 먼저 익절을 해주신 후에 15일 고점 부근인 2688달러 부근에서 전량 익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단기적인 상승 시나리오였고요. 이 단기적인 상승 시나리오를 이더리움이 무리 없이 해냈을 때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대상승 시나리오, 우선 15일 고점에서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2735달러에서 2786달러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만약 2월 24일의 전 고점,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해킹 문제로 큰 하락을 겪기 전에 찍었던 전 고점, 요 심리적인 저항 구간까지 돌파한다면 2922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하지만 대상승 시나리오는 요 단기적인 상승 시나리오가 먼저 이루어졌을 때 추후의 상황을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하면 되는 일이고요. 자, 우선은 이 단기적인 전략부터 꼼꼼하게 메모해 두시고, 실시간으로 체킹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저희 소통방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관점 계속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자, 아무튼 오늘 저희의 핵심은 뭐였죠? 약하락장을 겪고 있는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하락장에 대한 완벽 대응법, 요걸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하락 시나리오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하락 시나리오는 현재 가격이 채널의 하단선이자 더블탑 패턴의 넥라인을 지지해주고 있는 이 하단선의 지지를 받고 약간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만약 상승하던 가격이 이 점선 부근이든 어디든 저항을 맞고 다시 내려와 넥라인 부근마저 하향 돌파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저희가 이 하락 시나리오대로 진입하실 준비를 하고 차트를 지켜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하락 시나리오의 1차 진입가 이더리움 1시간봉 기준의 ASR 지표를 바로 켜보시면 이 하단선 부분과 겹쳐있는 이 파란색 매물대 2,507달러 부근에서 지지까지 꼭 확인해 주시고 1차 진입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차 진입 이후 목표가는 이 노란색 매물대가 있는 2,550원 구간에서 절반, 그러니까 50%만 먼저 1차 익절을 해주신 후에 나머지는 이 흰색 점선 부근 2,600달러 부근에서 전량 익절해 주시면 되는데요. 뭐 여기서 전량 익절을 했는데 상승세가 지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상승 관점으로 바꿔서 재진입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고 저희가 1차 진입을 한 후에 하락세가 다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추가적인 하락이 일어난다고 하면 저희는 매수 밴드를 넓게 잡고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리스크 관리 필수로 들어가시면서 분할 매수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따라서 2차 진입가 5월 14일 저점 부근인 2,424달러 부근에서 2차 진입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패턴의 시작점과 지지 구간 상단선이 겹치는 이 라인 2,325달러 부근에서 3차 진입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하락 시나리오였는데요. 하락 시나리오 꽤나 복잡하죠? 하지만 이 하락장을 대응할 때는 저희가 최우선으로 둬야 할 거, 바로 내가 손해를 봐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 밴드 넓게 잡고 가면서 물타기로 안전하게 시드를 방어하실 수 있는 방법, 그거를 제가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시더라도 제가 지금 텍스트로 다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락 시나리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자면, 우선 이 하락 시나리오를 진입하기 위해선 현재 이 하단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는 가격이 하단 채널을 하향 돌파하였을 때, 그때 이제 바로 하락 시나리오 진입할 준비해 주시면서, 따라서 1차 진입가 이 하단 채널과 1시간봉 기준 ASMR 지표 파란색 매물대 구간이 겹쳐있는 2,507달러 구간에서 지지까지 꼭 확인해 주시고 1차 진입 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차 진입 이후 목표가는 진입 매물대 위에 있는 노란색 매물대 2,550달러 구간에서 1차 익절 후에 이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진다고 하면 2,600달러 구간에서 전량 익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상승세가 만약에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럴 때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상승 시나리오 타점으로 재진입하시면 된다. 이게 단기적인 하락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방법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만약 저희가 1차 진입을 한 이후에 가격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게 된다면, 네, 그렇죠. 매수 밴드 넓게 잡아주시고 안전하게 분할 매수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따라서 2차 진입가 5월 13일 저점 부근인 2,424달러 구간에서 2차 진입, 만약 추가적으로 더 하락했다고 한다면 더블탑 패턴이 시작되는 부근과 지지 구간의 상단선이 겹쳐있기 때문에 현재 그 구간인 2,325달러 부근에서 3차 진입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매수 밴드가 이렇게 넓게 잡고 들어갈 때는 이 밑에서 진입할 때부터 점점점 시드의 비중을 높이면서 진입을 해야 평단가가 낮아지므로 저희가 손해를 보지 않고 오히려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시드 비중 높여주시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2차 진입가부터는 평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 현 차트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목표가를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그건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므로 이거는 저희가 소통방 통해서 바로바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실시간 차트 상황, 그리고 익절 타이밍, 진입 타이밍
전부 다 소통방 통해서 안내 드리고 있고, 자, 매일매일 하루에도 여러 번씩 이런 수익들 가져가시고 계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스윙 포지션, 저희 구독자분들 손해보시지 마시라고 목표가랑 손절가, 저희가 비중까지 전부 잡아서 안내도 드리고 있고, 제 영상을 매일 봐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타율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 누적 수익률만 보더라도 저의 타율 감이 좀 오시지 않나요? 제가 여러분들 저 잘나서 여러분들께 자랑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현재 이 소통방 통해서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 모든 수익 나누고 있고, 저는 함께 벌었으면 좋겠다, 같이 더 벌고 같이 성장하자라는 마음 하나로 현재까지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만 믿고 오신다면은 이런 수익률 매일매일 챙겨 가시면서 안전하게 시드를 지속적으로 우상향 시키실 수 있다. 자, 그래서 소통방 입장 방법은 무엇이냐? 여기 보이시는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이 두 군데 참고하시고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그리고 하단 문항까지 적어서 제출 눌러주시면 저희가 신청해주신 순서대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신청자가 좀 밀려서 저희가 연락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전부 입장하실 수 있도록 바로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저희 소통방 절대 저희 구독자분들께 돈 한 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입장료 같은 거 전혀 받지 않고 있고요. 그럼 도대체 뭘 받냐? 여러분들께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응원의 댓글만 많이 달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런 응원들이 모여서 제 영상이 알고리즘을 탄다면 저는 더 유명해져서 좋고, 여러분들께서는 안전하게 수익 챙겨가시면서 여러 관점 받아보실 수 있으니 좋고, 저희는 그렇게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만 눌러주시고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인데요. 특히 하락장 대응법이었던 만큼 놓치시는 거 없이 영상 한 번 더 돌려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들 꼼꼼하게 메모해 두셨다가 결코 잃지 않는 매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